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조금 전 10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들어온 생활 속 거리두기 안내사항입니다. 코로나19 어르신을 뵙거나 어르신들 이용시설 방문 시 한 번 더 증상을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어르신들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벽에 주무시다가 이불 끌어서 덮지 않으셨나요? 어제 저녁과 새벽녘에 심지어 서늘하던데요. 오늘은 덥지 않겠습니다. 서울은 구름이 볕을 가려서 어제보다 2, 3도 낮겠는데요. 낮 기온이 28도입니다. 이러다 장마 온다고 진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전국에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실거주할 게 아니면 집을 사지 마라였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는데 이런 대책이 소용이 있겠느냐. 꼭지를 모르고 오르는 집값을 정부가 이번엔 좀 제대로 잡아달라. 이런 의견들이 팽팽하더군요. 자, 오늘 반찬 토론에서는 저희도 이 집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부동산은 불패한다. 이제라도 집을 사야 한다. 아니다. 돈줄도 막히고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 때다. 치열한 토론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경험담, 아직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은 실패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토론 만들어 가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식탁 위, SNS 등 점심시간 동료들과 침 튀기며 이야기하게 되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이란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집을 말 그대로 집으로 보지만 또 누군가에겐 재산이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끊임없는 규제로 집값이 오를 틈을 주지 않겠다는 건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오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오늘 반찬 토론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잡는지 올리는지 또 지금 집을 사야 할 때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집값에 대해 할 말 있다 하시는 분들, 부동산은 내가 전문가다 하시는 분들, 또 내 집 마련하다 실패하신 분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경험담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으로 꾸며지는 반찬 토론 지금부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스마트폰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반찬 토론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제가 방송할 때 네. 애플리케이션 창을 띄워놓고 하는데 네. 미처 제가 무음으로 하지 못해서 네. 소리가 좀 들어갔습니다. 네. 애청자분들의 많은 양해 바라고요. 제가 급히 핸드폰을 넘겨드렸는데 네. 적잖이 좀 당황하셨죠. 예, 좀 다른 폰이어서 어떻게 끊을지 몰라가지고. 금방 또 끄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오래 못 끄셔가지고. 제 탓이에요, 제 탓.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애청자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또 생일이라고 한 애청자께 커피 쿠폰도 받으셨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예. 정말 더 드렸어야 되는데. 5090번님이시죠. 5090번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참에 한번 해주시죠. 네, 5090번님 감사합니다. 내년 생일은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슬라생의 그야말로 영웅인데요. 왜 영웅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코너이기 때문에. 네. 주위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들었다. 네.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좀 더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들었다는데 좋다 안 좋다 이런 반응은 들었다, 없고. 읽었다. 내가 그거 알고는 있다예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 좀 화제가 될 만한 발언들. 알겠습니다. 네, 논리적인 이야기들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애청자분께 또 양해를 구해야겠네요. 그동안 논리적이지 못했습니다. 자, 집을 살 때 슈퍼에서 과자 사듯이 한 번에 돈을 내고 사지는 못 삽니다. 네. 대부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는데 팀장님은 집을 구매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이제 한
40% 빌려가지고 그렇죠. 샀죠. 예, 네, 예. 9억 이하인 집을.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집 살 수 있는 방법은 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냉정히 얘기해서. 예, 저도 조그만 집을 또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네. 참 갚는 게 힘드네요. 굉장히 힘들죠. 바로 그거예요. 아니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집 없이 현재를 즐기며 살자. 예, 예. 어차피 갈 때 집 없이 떠나면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예. 그 벅차더라고요. 결국엔 가족도 생기고 하다 그렇습니다. 보니 집 한 채를 예. 무리하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30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저도 비슷해요. 저도 그래요. 20년이에요. 저도. 26년 남았습니다. 예. 9633번님께서 아예 시작부터 이런 말씀하시네요. 정부 정책에 반대로만 하면 돈 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직장인 10년 월급 모아도 서울에서 집 한 채 가지기 어렵다 이런 얘기 합니다. 네. 집값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집을 장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되돌아보니 예.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한 달 한 달 빚을 갚아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예. 저도 한 10여 년 전부터 그때만 하더라도 어땠냐면 전세값하고 매매값의 차이가 별로 없었던 때예요. 제가 6년 때부터 부동산 하시는 분이 좀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예. 은행에서 빌려서 살아.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은행에 돈 빌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마이너스라는 게 통장에 찍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예, 예.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2년 후에 또 전세하다 보니까 또 올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5번 정도 지나고 이사하고. 나서 예. 지금 10년이 흘렀더라고요. 그때하고 지금 집값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와 대출 받아서 그때 샀어야죠. 예. 네. 저는 좀 반대 의견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요. 네. 뭐 생활비 해야 되죠. 빚 갚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예, 굳이 예. 무리해서 좋은 곳에 집 한 채 좀 장만하려고 하는 게 좀 힘든 거 아닌가. 네. 그냥 형편에 맞게 살 집을 구매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형편에 맞게 살 집을 구매한다. 예. 돈을 안 꾸고요. 돈은 좀 빌려야죠. 근데 예. 뭔가 너무 여기 무리해서 지역에 오를 것 같으니 이 지역이 좀 앞으로 네. 유망하니 좀 네. 무리하더라도 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는 거는 좀 반대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반대예요. 예. 그 저는 일단 무리해서라도 그 지역에 버티고 있는 게 최악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팔고 나가더라도 일단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한은 최대한 갚으면서 버텨야. 버텨라. 그러고 나서 그 집을 팔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승한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로 대출 갚고 나서 나머지 돈으로 다시 이제 외곽으로 빠지는 예. 이런 형태를 저는 지금 추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 결혼 초만 하더라도 예. 제가 그래도 서울 중심부에 살다가 2년이 지날수록 조금씩 밀려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예. 이게 말이 되느냐. 정부가 잡아줄 것이다. 그렇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사서 버텨야 된다. 만약에 그 돈 우리가 은행 빚 안 갚는다고 해서 모았을까요? 모으지 않죠. 다른 곳에 다 이게 줄줄 새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한 채라도 사서 그러니까 내 형편에서 꼭 좋은 데가 아니더라도 사가지고 갖고 있는 게 2년마다 이사 비용, 스트레스 받는 거, 집 구하러 다니는 발품 다 생각해 보면 차라리 집값 돈을 갚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팀장님과 저의 생각은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약간 투기 지역에 투자를 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한 채라면. 저는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내 그 생활이 좀 마이너스가 돼가면서까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사실은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본인의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그렇다고 해서 한 채를 좀 무리하게 투기 지역에 샀다고 해서 욕먹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욕먹을 일은 아니죠. 이거를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갭 투자해가지고 여러 개를 버린다. 이거는 약간의 좀 문제 소진이 있지만 그거는 좀 어떤 생각들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거주를 목적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당장 살 집이 있는데도 방금 말씀하셨던 무리해서 집을 여러 채 사는 사람들,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를 끼고 한 채 더 사놓자는 갭 투자. 이거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그거는 뭐 100% 투기인데 예. 참 이것도 애매해요. 그냥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식들 위해서 예. 한 채 정도 더 이렇게 무리해서 샀다. 예. 이것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아야 할지는 좀 문제인데 요즘의 문제는 진짜 그 임장 떠나는 그분들이 있거든요. 예. 전국의 모든 집값을 올려놓고서 본인들은 초창기에 딱 치고 빠지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세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의 어떤 대책 갖고는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외의 지역으로 떠나거든요. 그러면서 바람을 막 잡아요. 요새 여기가 오른다더라 이미 우리가 소문을 들었을 때는 그분들은 다 치고 빠진 상태예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한 69개 지역 정도를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었는데 예. 분명히 또 다른 지역 가가지고 또 집값 한참 올려놓을 것 같아서 전국에 그냥 집값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그 세력을 잡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대책들이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집 한 채 저희처럼 예. 사기 위한 그런 분들에게도 약간의 규제처럼 느껴지는 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있어서 예. 이걸 진짜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러나 그분들은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예, 있어서 예. 새로운 법이 나오면 거길 빠져나가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니까 예. 그 투기 세력을 진짜 어떻게 잡을지가 예. 저는 그게 이제 이번 정부의 어떤 숙제인 것 같습니다. 뭐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했는데 또 현금으로 이렇게 사는 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게 참 좀 허술한 것 같습니다. 3228번님, 내 집 마련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20년 전에 일산에서 시작했고 제 친구는 신혼집을 분당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자산의 가치가 다릅니다. 강남에서 시작한 친구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마음 상합니다. 거 봐요. 서울 집값은 네. 지금이 제일 싸요. 지금 1초, 2초 지나가는 그 순간도 좀 오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면 지금 내 집 마련해라. 하셔야죠. 그 9억 넘어가면 사실 대출이 힘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 3, 40% 정도는 끼고서라도 지금 뭐 서울에서 조금 뭐 이렇게 벗어난 지역, 뭐 김포 신도시라든지 어디든 내 형편에 맞게 사자는 거지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시면 예. 주변에 그 뭐 상권이나 지하철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뭐 마트라든지 있는 예. 뭐 그런 지역으로 조금 잘 사시면 그래도 추후에 갚으면서도 좀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뭐냐면요. 저도 이제 올해 집을 계약했는데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막 집 사는 사람도 엄청 욕했어요. 이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는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집을 사고 났더니 마음 한켠에 내가 산 집 그래도 조금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올라오는 저를 보면서 예. 이게 진짜 무조건 욕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게 만약에 어떤 시세고 흐름이라면 굳이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내가 억지 피고 저 사람들 손가락질 하면서 갈 필요 있을까. 예. 투기 세력만 잘 막으면서 또 그 사람들이 있어야 올라가는 건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집은 일단은 사놓고 예. 지르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집은 무조건 사놓고 보자. 저는 예. 그런 생각이에요. 5757번님께서는 제 생각은 아파트는 모든 규제를 다 풀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최선인 듯합니다. 단 세금으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듯합니다. 항상 아파트는 정부 정책하고 좀 반대로 움직이는 듯합니다 하셨는데요. 공감합니다 이거. 그러게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집값 떨어질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이제 같이 방송하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또 본인들은 또 집이 다 있어. 예. 이거 잘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본 봐라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물론 우리 지금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3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집이 남아도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서울 중심부 수도권 이쪽이 과연 떨어질 것이냐. 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은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도권 서울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마련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너무 버거워져서 그럴 때
팔더라도 1, 2년이라도 갖고 있으면 예. 하다못해 뭐 1,000, 2,000이라도 오르면 그게 아무것도 안 한가 보다 낫지 않냐라는 게 제 주장인 것이죠. 아니 제가 그동안 반찬 토론하면서 예. 치열하게 좀 반대 의사를 이야기하면서 싸워도 봤는데 네. 오늘은 제 근거가 좀 미약해서 그래요. 예. 예. 팀장님 말씀에 그대로 좀 순응하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네. 논리적으로 저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러네요. 네. 4350번님, 저는 지난해 말에 집을 팔았습니다. 사실 팔고 더 좋은 데다 사려고 했는데 네네. 코로나19도 터지길래 집값 폭락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제가 판 그 아파트는 2억이 더 올랐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셨네요. 아유, 마음이 좀 안타깝네요. 예, 정부 정책이 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부동산 대책도 결국 실거주용이 아니라 투자인지 투기인지 이런 수요를 잡겠다는 목적인데 너무 대출을 막다 보니까 되레 맞아요. 실수요자들조차도 대출을 받을 길이 좀 막혔다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은행에서 이번에 돈 빌리려고 하니까 좀 굉장히 까다로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거를 현금으로 마련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이 없는 분들, 한 채도 소유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어떤 대출 규제는 조금 풀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 법이라는 게 규제라는 게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집 한 채도 없는 분들은 집을 어떻게 해서든 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3, 4채 있는 분들, 뭐 자기 돈으로 산 걸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맞는 세금을 좀 부과하고 또 걷어들이는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S DM님께서는 저는 전세에 있다가 경매 넘어가서 이사도 못하고 한 2년 스트레스 받다가 겨우 전세자금 돌려받고 그냥 사버렸습니다. 속편한 게 최고입니다 하셨는데요. 맞아요. 그 집이라는 게 주는 그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40 넘어서 처음 집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집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안정감을 주죠. 안정감도 주고 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평소에 좀 돈을 아껴야겠다. 이런 마음도 또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뭐 은행에 약간 적금 붙느니 차라리 대출금 땡겨서 집 사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제가 뭐 반론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를 욕 많이 안 하시나요? 청취자분들도? 오늘은 안 하시네요. 평소에 다행이네요. 엄청 많았는데. 자, SHJ님께서는 해외 대도시도 집값으로 몸살을 앓는 거 보면 부동산은 한정적인 재화라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교통이 좋고 인프라가 좋은 곳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정말 오늘이 제일 저렴한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 마음도 불안하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집 말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없어요. 결국에는 다 부동산이에요. 그렇습니다. 땅 아니면. 요새 주식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것도 반토막 나가지고 마음고생 하느니 그냥 집 사고 차근차근 갚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3814번님 왜 집하면 아파트만 집이라고 하나요? 빌라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러운 건데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저는 빌라 살거든요. 그렇죠. 그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집이라는 곳이 사는 곳이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집을 사잖아요. 그럼 내 집이 아니고 또 다른 집들을 쳐다봐요. 또 다른 데 오를 데 없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돈 번 분들은 계속 평생 이 집값을 또 보면서 산다고 주변에 어떤 선배님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감했어요. 강남에서 친구분이 집을 통해서 돈을 좀 버셨는데 매일매일 그것만 찾아다니신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나중에 뒤돌아봤더니 집 보러 다닌 것밖에 없다. 거기도 그 정도는 좀 과한 것 같고. 그러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에요. 부동산을 우리나라에서는 살 곳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팀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욕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 사회에선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9633번님은 정부 정책 반대로만 하면 돈 벌어요 하셨고 좀 답답한 애청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5353번님 양도소득세를 100% 부과하면 집값 잡히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무섭네요. 이건 좀. 네네네. 예. 9870번님께서는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 수도를 이전해야 합니다. 분산시키는 것도 좀 방법이긴 한데.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이고요. 사실 수요가 많은 대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또 수도권에 늘리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전라도 쪽 가니까 빈집들도 많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가 분산되는 게 가장 맞는데 이게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책으로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길게 좀 목표를 세워가지고. 예. 1138번님께서는 여러분도 투기 부추기네요. 저는 서울에서 67년 살았지만 집 없어요 하셨는데 일단 투기를 부추기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예,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네. 저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좀 싱가포르처럼 신혼부부에게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한 채씩 주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국민정서상 동의 얻기 어려웠던 기본소득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호응을 얻고 있단 말이죠. 예. 서울 집값 이쯤 되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혹은 또 노인들만이라도 나라에서 임대아파트를 좀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저 같은 이기심이 없어야 돼요. 내 집값은 올랐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집 한 채씩 있었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 모두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든 생각이 진짜 평생 이렇게 집 한 채로 아둥바둥 해야 하는 우리 사회가 좀 씁쓸하고 슬픈 현실이긴 하나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먼발치에서 남일하듯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럼 나중에 더 힘드실 수 있으니 어쨌든 수준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그렇습니다. 통한 뭐 빌라도 좋고요. 그런 좀 집이 주는 안정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0540번님께서는 투기 관련한 문자 같은데요. 정말 화가 납니다. 인천 서창동 사는데 지난해 7월 2억 7천만 원 하던 집이 서울에서 법무법인들이 내려와서 싹쓸이해서 10채 20채씩 사갔습니다. 그 집들이 4억 원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법무법인에 관한 규제가 나왔잖아요. 참 문제인 게 이 회사들도 이 회사의 어떤 능력을 통해 돈 버는 게 아니고 땅 잘 사고 건물 잘 사면 이 회사 경영이 좋아지니까 모두가 뛰어들고 있다라는 게 문제여서 그런 식의 규제는 좀 더 만들어가면서 부족한 부분 채워가면서 좀 답답하더라도 좀 정부가 부동산 규제 대책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주제니만큼 졌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엔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2부는 리 씨와 함께하는 3분 여가와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노무상담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탄 준비했습니다. 집중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류가 조금 복잡하다 하셨던 분들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또 노무 관련 상담 필요하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이용하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탄 2부에서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에게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오늘은요. 장시간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타코나사나, 즉 나비 자세를 준비했는데요. 뭐라고요? 바타코 요가에서는 바타코나사나, 바타코나사나라고 하고요.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나비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고관절, 골반을 활짝 열어주는 자세로 이 골반 교정에 참 좋은 요가 자세인데요. 아니 근데 저는 리 씨가 뭔가 활짝 열어준다고 하면 겁이 나요. 통증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느껴진다는 건 쓸데없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힘을 빼세요, 경진 씨. 아시겠죠? 네, 저를 뭔가 쓸데없는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럼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오늘도 건강해서 한번 투자해 볼게요. 먼저 앉은 상태에서 두 발바닥이 마주 볼 수 있도록 모아 볼게요. 네, 두 발바닥 마주 볼 수 있도록 모아 놓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몸통 가까이 가져옵니다.
예. 네, 이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바닥으로부터 들릴 텐데요. 최대한 뜨지 않게 무릎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리고 등도 아마 둥그렇게 말릴 거예요. 이거 벌써 힘듭니다. 네, 척추를 바르게 세우면서 숨 들이마시고 예. 내쉬는 호흡에 두 무릎을 더 바닥으로 눌러줄게요. 되셨나요? 아니요. 네. 한번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예. 여기서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요. 발끝 두 손으로 잡으면서 고관절을 더 활짝 열어내고 예.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앞으로 숙여볼게요. 안 돼요, 그거는. 아마 남성분들이 고관절 활짝 여는 자세가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 상체 숙이는 것까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고관절 활짝 여는 자세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돼요. 예. 근데 이제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좀 유연하기 때문에 이 자세가 수월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나의 배꼽과 발 뒤꿈치가 만날 수 있도록 네, 여기서 가능하다면 두 팔을 뻗어서 한 손 한 손 앞쪽 바닥을 짚어내는 것까지 해주시면 완벽한 스트레칭이 됩니다. 예. 이게 너무 힘든데, 이게 참 어려운 자세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 남성분들한테 고관절 여는 자세가 매우 어려울 건데요. 사실 아예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는 있잖아요. 예. 조금씩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자세가 척추, 골반, 고관절을 유연하게 만들기 때문에 임산부들한테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 요가에서는 출산 시에 통증을 덜어주고 자연분만을 원활하게 하는 자세라도 유명한데요. 예. 그리고 또 생식 기능을 향상시켜서 생리통이 심한 여성분들, 또 생리불순인 여성분들에게 좋으니까요. 이 자세, 나비 자세 좀 평소에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는데.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또 이 자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반, 고관절까지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하체 순환을 원활하게 돕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한 3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자, 7월 1일로 예정됐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6월 22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워낙 신청자들의 문의와 빨리 지급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탄 준비했습니다. 신청 준비하셨던 분들, 서류가 조금 복잡하다 하셨던 분들 오늘 집중해서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또 노무 관련 상담 필요하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더불어서 실시간 댓글 참여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들어오시기 전에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 네네. 5140번님 유용한 김효신 노무사 시간 늘려주시면 어떠신지 또 이런 의견 주셨네요. 예,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려오고 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네. 네,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도 충분한 시간을 드린 겁니다. 더 욕심내지 마시고요. 네. 정말 많은 게스트분들 방문하시지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판넬이 또 준비가 돼 있군요. 네네. 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에 대해 자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요청도 많고요. 관심도 많은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신청 받았는데 네.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이 벌써 70만 건 정도 신청됐다고 해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빨리 오프라인 신청해서 많은 분들 준비 기간 더 많이 드리는 게 맞겠다 해서 예,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22일부터 오부제로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은 계속 쭉 되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병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임시 저장했다가 네. 증빙 서류 준비해서 나중에 업로드해도 되지만 맞습니다. 현장 신청에서는 처음부터 좀 잘 준비해서 방문을 하셔야지. 그렇지 못하면 또다시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2번 걸음하지 않도록 네. 특집, 노무 특집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기존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부모님 대신에 이제 자녀분들이 신청해 주실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리인도 현장 신청이 가능하니까 대리인 분은 위임장하고 신청인 신분증 가지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돼요. 원칙은 그렇고요. 그 부득이한 경우에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해서도 전장 접수 받는다고 하니까 그 오부제 날짜만 잘 지켜서 이제 접수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판넬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네. 우리 김예은 AD가 이렇게 수동으로 고급 인력인데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너무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에서는 무급휴직자 지원금은 빠졌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무급휴직 지원금은 회사에서 이제 무급휴직 확인서도 발급해주면서 설명도 조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좀 더 간소하게 잘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특고 프리랜서하고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 3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시거든요. 그 지원 자격하고 소득 기준, 소득 감소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원 자격을 먼저 보실까요? 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인데요. 읽어보시면 19년 12월부터 20년 1월에 노무 제공해서 소득이 발생해야 되고요. 고용보험 미가입돼 있으셔야 돼요. 근데 12월하고 1월에 그 기간 동안에 월 5일, 그러니까 합산 10일 정도의 노무 제공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소득으로 치면 25만 원, 가골에 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은 그냥 매출이 있으셔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면요. 이 기간 중에 프리랜서로 조금 하시다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혼재돼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게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0일 이내라면 다시 지원 대상에 포함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잠시만요. 자, 지금 이 관련 내용 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보이는 라디오 창 클릭하시면 지원 자격, 소득 기준 등에 대한 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이어주시죠. 네, 그 다음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시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득 기준은 신청인의 연소득 7천만 원, 그냥 자영업자분신들은 연매출 2억 원 이하거나 가구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소득 기준 적용으로 해서 내가 소득 기준 확인 위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홈택스에서도 발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나 시군구청, 그다음에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셔서 발급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세무서 가면 바로 발급이 되지만 시군구청이나 저기 주민센터 가시면 이게 신청서 접수해서 여기에서 세무서로 넣어서 세무서에서 다시 팩스로 받아서 발급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하면 금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거 그거 내역. 그다음에 아니면 사업주 발급 수당 지급 명세서가 있으시면 그거 있으시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사업주가 수당 지급 명세서라는 걸 발급을 해주시면 지원 대상에 확인하는 서류에도 한번 쓰이고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데에서 하루가 더 쓰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업주분들이 우리 프리랜서 분들 전화 오셔서 하시면 좀 수당 지급 명세서 같은 거 없으시다가 좀 만들어서 그 내역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 가구 중위소득 기준 적용에 대한 거거든요. 다음 장 한번 저기 보내주시면요. 그 가구 중위소득 판단 기준은요 앞에 이렇습니다. 세워주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월 소득 7천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이면 가구 중위소득을 선택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 이상인데 그 각각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비교를 해서 중위소득에 든다고 하면 요거를 선택해서 또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표가 나가니까 요거 잘 보셔가지고 중위소득 신청하시는 거는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 주시면요.
좀 복잡하죠? 네, 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뭐 가구 소득 뭐 판단해 네, 주시는 전 거니까. 수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 정도 소득 기준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소득 감소 부분입니다. 예, 예.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1구간은 소득이 조금 적으신 분들, 예, 예. 2구간은 소득이 조금 더 많으신 분들. 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구간별로 그 감소가 25%를 적용시키거나 예. 아니면 50% 이상 감소가 적용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잘 확인하셔서 소득 감소를 몇 %에 해당되는가를 산출하시는 예, 예.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 화면 잠시 네. 멈추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좀 사진 촬영을 해주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예, 말씀 이어가 네, 주시죠. 그러면 2장을 다 넘기시면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예, 예. 네. 2장은 아예 빼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습니다. 기준기간과 비교 대상 기간을 비교해야 됩니다. 기준기간은 2020년도 3월, 4월 두 달의 평균 소득은 기준기간으로서 산출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은 총 5개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19년 3월 아니면 19년 4월 19년 12월, 19년 월 평균이나 20년 1월 소득 중에 본인한테 유리한 거. 이 중에서 네. 본인에게 유리한 거 그렇죠. 하나만 두 택하면 달의 되겠습니다. 평균 소득하고 예. 19년 3월 소득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감소가 그렇죠. 떨어지실 예, 거 예.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선택해 주시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음. 아니면 요거는 이제 다 아실 거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소득 감소 요건 충족을 위한 증빙 서류입니다. 예, 예. 요것도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역시나 소득 증명 확인 서류를 발급해 주시면 소득 감소 요건 충족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예. 3월, 4월에 소득 없었다는 거 얼마 됐다는 거 하고 19년도에 얼마였다는 거를 발급해 주시면 제일 편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공적인 자료를 자꾸 프리랜서 분들이나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 통장 내역서하고 소득 감소 확인서를 제출하시거나 예. 아니면 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하시든가. 예. 요거는 19년도 거는 홈택스에서 발급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무서 가셔서 발급하실 수 있는데 기준 기간 3월과 4월에 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은 요게 우리 회사가 뭐 세무 기장을 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해서 받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거는 아직까지 결산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예. 공적 기관에 안 넘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 거는 홈택스 통해서 되지만 예. 올해 거는 결국에는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회계팀에 예. 요청하셔서 발급 받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화 21님께서는 2019년 12월에서 2020년 2월 안에 일당으로 계좌로 입금받으면 그것으로 제출하면 안 됩니까?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하셨네요. 네, 역시 가능합니다. 아까도 예. 보셨지만 통장 내역서에서 명확하게 사업주로부터 받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거면요, 예, 입증 가능합니다. 입금 예. 거래 내역에서 이렇게 잘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에 이름으로 나와 있던 회사 명으로 나와 있던 간에 요거는 12월 소득 받은 거, 1월 소득 받은 거 잘 예. 분류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놓치신 분들은 다시 저희가 듣기 올리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3, 4월에 소득이 0인 경우가 있으실 수 있어요. 아예 없으신 분들. 예. 그러면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사업주가 발급하는 건데요. 이거는 계속 장기간 쭉 일해 오시다가 3, 4월 달에 비었다면 사업주한테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되겠지만 여러 군데서 일하시면 좀 발급받기가 힘드시겠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소득 입금 입금 내역 그냥 3, 4월 달에 입금 내역 전체를 출력하셔가지고 내가 기존에 받아왔던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이 없다는 걸 입증해 주시면 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과거 소득이 입금된 그 명세서랑 같이 내시면 되겠죠. 비교해 예, 주셔야 예.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자영업자 소득 증빙 서류는 그 밑에 나가고 있으니까 저기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일단은 지금 또 많은 분들께서 보시면서도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설명은 이게 다 되신 겁니까? 기존에 뒤에는 이제 입증 서류 같은 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저기 서류 같은 거는 노동부에서 잘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요. 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들어왔으면 질문을 조금 더 해결해 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사실 미 요건이 충족됐는지에 대한 자료나 계산이 갖춰진다면 신청서 작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신청서에 그대로 그냥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예, 장에 예. 보시면 이제 신청서가 있는데요. 네. 자,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네. 요게 새로니까 예, 예. 비교 세워주시면 대상 기간도 택하셨을 거고요. 저기 소득 발생 기간 저런 거는 잘 하시면 이제 계산이 다 끝났으니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 지금은 중복해서 지급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우리 각종 생계자본 지원금이 나간 거는 예. 중복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 국민이 받은 긴급
자금, 지원 자금, 예. 그거는 당연히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안 되는 게 생계 안정자금으로 받은 건데, 특히나 저기 뒤에 장을 해주시면 지역 고용, 특별 고용 대응 사업이 있어요. 예. 여기에 해당돼서 받으셨는지, 받았으면 얼마를 받아서 차익이 발생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예, 조금 올려주시면 새로니까요.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중복은 안 되지만 차액 발생하면 차액 발생을 지급해 주겠다는 게 노동부 입장인 거거든요. 예. 그 대신에 그래서 이거를 아직까지 지원을 안 받으셨으면 입금 다 완료가 지원일 다 완료가 해서 차액이 있으면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특별 고용 대응 사업에 본인이 지원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금 최종 지원금 얼마 받으셨는지 그다음에 예. 150만 원보다 적게 지원받았으면 차액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준비 잘 해주셨고요. 네. 5890번님 지급 명세서 확인해 보니까 월에 표기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는 월에 표기가 없으시면요. 지급 명세서가 있으면 여기에 맞는 금액이 입금돼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럼 입금 내역하고 매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지급 명세서가 만약에 120만 원이 들어왔어요. 예. 근데 120만 원이 찍힌 거는 어디 3월에 있다. 2월에 있다. 그거는 거기다가 3월, 2월 써주시면 되는 거죠. 예. 네. 저는 들으면서 이렇게 좀 표를 보면서 하니까 그나마 이해가 네. 되는데 네네. 그래도 서류나 이런 게 참 쉽지 않네요. 네, 아무래도 서류를 노동부에서 잘 갖춰놓긴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쉽지는 작성하기 않습니다. 어려워하시는 네. 분들이 많을 것 이거는 같습니다. 이제 중년층이나 인터넷에 좀 미숙하신 분들은 옆에서 조금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하나 공업원님 무급휴직하다가 집이 어려워서 다른 곳에 취업하려고 5월 초에 퇴사했는데요. 저도 지원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이고요. 3월하고 5월 사이에 이제 이것도 1구간, 2구간에 따라서 무급 휴일 수에 따라서 차이가 다른데요. 만약 소득 1구간 말씀드리면 예. 1구간은 총 30일이거나 월별로 5일 이상 그다음에 2구간은 45일 총 45일 휴직했거나 예. 월별로 10일 이상 충족되는 경우에는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요건에 충족되면은 네. 지원 받을 맞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무급 휴직 확인서라는 걸 발급해서 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담으로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네네.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걸음 님입니다. 회사 퇴직 앞두고 있습니다. 자의에 의한 사직 신청입니다만 출퇴근 시간 3시간이 넘을 때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 문의드립니다 하셨네요. 요거는 이제 자진퇴사지만 3시간에 이제 그러니까 사업장 이전으로 3시간이 되거나 예. 왕복이죠. 왕복 3시간이 되시거나 이분께서 부양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거주지로 옮기는데 왕복 3시간이 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진퇴사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시거든요. 그런 거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환토리님께서도 네. 댓글 남겨주셨는데 지금 방송 시간이 다 돼서 끝나고 좀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네.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예.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3탄 오늘 많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좀 기대해보죠. 감사합니다. 네. 서남부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7월 1일로 예정됐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6월 22일로 앞당겨졌죠. 자, 다시 보기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한 사항 철저히 챙기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